자, 지금부터 직장인 교과서 제5장 입사의 정석 상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의 정석 상편에서는 자소서, 이력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하편에서는 면접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취업 매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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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좁아지는 대기업 채용문 10곳 중 4곳은 올해 채용 인원 한 자릿수. 작년에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역시 여전히 어려워진 취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후배들을 멘토링했던 그런 시절에도 역시 나 때보다 조금 더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혹은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을 꼭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대기업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슬픈 드라마야. 그에 따라서 정말 까다로워진 채용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소서의 항목들이나 혹은 면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구직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경기가 활황이고 회사가 잘 나갈 때야 신입사원들 여러 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전 영상에 이야기했던 골드 상급 이런 친구들을 골라내서 인력 개발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어렵게 신입사원을 뽑을 기회가 생겼다. 심지어 회사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채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신입사원을 뽑게 된다는 거죠. 서류 통과라도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럼 너는 뭔데 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자기 자랑 같지만은 뭘 잘생긴 얼굴이라고 보재. 저는 문과생으로서 문송합니다만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해서 약 12개 정도의 회사에 서류 통과가 되었었고 그 중에 4개 회사에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서 8개 회사를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사실 라떼만 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경우에 서류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 시험 같은 것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전부 다 똑같은 날에 진행을 해요. 증권사도 똑같은 날에 진행을 하고 보험사도 똑같은 날에 진행을 합니다. 은행을 4-5군데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각각 한 군데 그리고 다른 회사 한 군데 4개의 회사에 최종 합격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4번의 이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자소서를 써보기도 했고 이력서도 작성하고 경력 기술서도 작성해본 경험이 있고 좋은 결과도 있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 타짜야. 그럼 너 스펙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요즘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 졸업해서 3.6점에 토익은 나쁘지 않았죠. 940점. 오픽은 IH. 경력이라고 한다면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오고 동아리 활동하고 알바 조금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단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내 자서전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런 자소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있을 텐데 회사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결과를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이런 좀 원론적인 내용 뻔히 유튜브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치면 나오는 그런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제가 사용했던 실질적인 실전 근육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은 바로 구라. 거짓말인데 이 새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일단 구라를 칠 때는 구라에 진심이 돼야 됩니다. 무라일체. 내가 구라고 구라가 나인 그런 무라일체 경지까지 올라야 된다. 이것은 팩트에 기반해서 혹은 내가 들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접 경험. 우리가 책을 왜 보고 영화를 왜 보고 유튜브를 왜 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간접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으로서도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라도 진심이면 그게 바로 나다. 혼이 담긴 구라. 어이? 어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는 성공한 경험 뭐 이런 것을 적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가서 그냥 일하고 번 돈으로 학원 좀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so what? 남들 다 하듯이 했네. 이것보다는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급이 짜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사업을 했다. 뭐 이런 정도. 워킹 홀리데이 간 거 진짜 호주에 있었던 거 진짜고, 호주에서 일을 하긴 했으니까 그것도 진짜고.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해서 그걸 약간 각색하는 거죠.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거죠. 구라 없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 공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 몸이 건조하잖아. 그리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 제가 아까 앞서도에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회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자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시절에 작은 사업으로 3달 만에 1,5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겼고, 생활비와 학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은 사실은 내가 사업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그 구라의 출처는 바로 그냥 상상이에요. 물론 상상이지만 일단은 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했다고 치면 나의 경험은 아주 미천하고 그냥 몸이 건조해. 묻고 더블로 가. 하지만 그 세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무용담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3년 전에 김병장이라고 있었는데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했지, 뭐 뭐든지 칼이고 완벽하고 애들 관리 잘해, 일 잘해, 마지막 나가는 날 우리 부대원들이 다 울었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뭐 이런 무용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인공이 나예요. 그냥 그 주어만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각색이 필요합니다. 내가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욕먹었어,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혼자만의 상상이 있잖아. 그런 상상을 바로 나의 현실로 만들고 나의 경험으로 만들고 그 전설의 주인공을 바로 나로, 그 주어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접에서 걸릴 수 있지 않냐? 안 걸립니다. 안 걸리게 하는 면접의 기술 다음번 영상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구라칠 때 절대 상대방 눈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원 동기에 회사의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세계 1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해봐야 씨알이도 안 먹히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을 애플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거 내가 사장 면접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지원한 직무, 그 직무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경험은 구라죠. 그러면 이 구라를 치는 게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내가 취업 못하고 빌빌거려서 우리 가족들이 쪽팔려 하는 거, 그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회사에 취직하잖아. 내가 어떻게 구라를 쳐서 회사를 들어왔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소서에 뭐라고 적었는지, 내가 어떤 구라를 쳤는지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회사의 진심이면 된다. 입사 전에는 구라의 진심, 입사 후에는 회사의 진심,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는 구라가 통하는 세상이다. 여러분이 구라를 얼마나 현란하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실질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그것을 약간 각색한 다음에 주인공을 나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보시면 쓰다 보면은 구라도 늡니다. 네.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면접의 구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